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4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 파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끝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도 살짝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황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파악해서 증시 흐름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유로존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 증시도 큰 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초 좀 일부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또 우세해 보이다 보니까는요, 증시 종합주가지수 및 이 종목 주가 대응 하시기가 조금은 애매하시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 상승 대 조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순간적인 매수 매도 충동,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충동을 느끼시더라도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를 비롯해서 종목의 주가, 시세 변화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열어두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C 바이러스 확산세 변화 및 주요국의 봉쇄 관련 대응 변경 가능성,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기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이 C땡땡 확진자가 지금 거의 뭐 19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자가 11만 명을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금주 확진자 증가 속도, 지난주에 피크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측,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8만 명을 넘어갔다가 확진자가 또 6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7만 명, 그리고 다시 8만 명,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측, 이런 부분들 더욱 확대될지 국가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아직도 이제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재차 확대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피크 여부, 이 부분 금주 내지는 차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속도 진정 여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참모진이 좀 말리고 있다고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 같아서는 빨리 풀어주고 싶은데, 또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요국들의 추가 경기 부양이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봉쇄 시한을 현 4월 15일에서 연장한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봉쇄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부분들이 국가별로 이제 공조해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른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저는 매일 그 부분을 체크하고 또 유료방, 아카데미방 회원님들한테
주요 내용들은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 무료 카톡방에서도 주요 내용들은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카톡방 입장하시면 또 좋은 정보도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MF 세계 경제 전망 하향 조정폭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14일 날 발표예요. 14일. 근데 한국은 15일 총선으로 인해서 휴장이죠. 휴장. 그러다 보니까 14일 발표, 이게 오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줄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경계심리? 그 정도 또 보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14일 저녁 열리는 해외 증시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지난 9일 이 IMF 총재가 금년 역성장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세계 경제 전망치 1월에 3.3% 성장해서 2월 3.2%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더 얼마나 하향 조정을 할 것이냐. 이 선진국 시장 지금 이제 전망이 1.6, 신흥국은 4.4 전망 외에 또 미국 2.0, 유로존 1.3, 중국은 플러스 6%, 2월 달에 플러스 5.6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지금 2.2%에서 얼마나 상당한 조정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15일날 한국 증시 휴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서 잘 됐다. 오히려 시간.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16일, 15일 하루 쉬고 16일날 열리는 한국 증시에 좀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잘 됐다. 저는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향폭을 큰 폭으로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발표할 당시에는 물론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 텀을 두고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겠고, 제가 또 15일 있는 16일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겠죠.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요국 중 처음으로 중국이 1분기 GDP 발표를 한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앞서서 IMF 세계경제 전망 그 보고서 발표, 여기에 중국 전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국 1분기 GDP 발표가 17일이에요. 얘는 17일. 그러니까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난 이후에 중국이 1분기 GDP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1분기 컨센서스, 이 코로나 이 땡땡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6%대 내외 큰 폭의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발표치와 또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발표치와는 크게 다를 가능성도 있는데, 요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하다. 체크 표시 해놓고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미 은행권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3월 경제지표 및 페드의 베이지북 발표가 되겠는데요. 자, 요 부분이 조금 이번 주에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별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일이에요. 현지 시각으로 JP모건하고 웰스파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5일에 시카고 그룹,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 주요 은행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해서 14일 날 얘네들 현지 시각으로 실적 발표하고 15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고 16일 날 또 그 영향이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글로벌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밑에 줄에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엮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예, 분석보다는 시장, 미국 증시의 금융권, 금융주들 어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미 3월 경제지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땡땡 때문에 이 소비 위축 당연히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또 16일 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이미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기업 실적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이 다시 바로 이어지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웰스파고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낙관적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가정을 해도 글로벌 은행의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신용 손실 확대 규모가 20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또 발표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연준의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유동성 공급,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들 언급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시장의 반응을. 여기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요. 자본 수준을 맞추지 못한 그 퍼스트 스테이트 뱅크 거기를 폐업을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융권, 금융 종목, 금융주 주가 반응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소개해 드리면서 그 은행권의 CDS 프리미엄 이런 추이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또 무디스나 피치에서 신용 등급 강등 이런 부분들에 따른 차익 실현의 빌미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이 100 이하로 내려갔어요. 100 이하로. 그러면서 주가 반등도 어느 정도 일부분 전개가 되었는데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시장 반응을 주목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다 이제 이런 부분들 주요 이슈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과는 뭐냐 하면 앞으로 C땡땡의 이후에 주요국들이 경제를 어떻게 재구축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 당장 일주일, 2주일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 상반기 이후, 하반기, 그게 더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개별 이슈로, 뭐 인보사 같은 개별 이슈로 종목, 개별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 계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인보사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신경 안 쓰실 수가 없겠지만, 예? 보유 안 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를 재구축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면 주요 국가에서 성장 여력 확충을 하기 위한 분명 노력, 그런 부분들이 전개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장 여력을 어디에서 확충을 하려고 할 것이냐. 결국은 성장 산업에서 이제 소비 촉진에 힘을 쓸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자율주행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투자 계좌 중심의 편입이 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종합 주가지수 또 이제 개별 종목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월 25일 이 부분서부터 해서 C땡땡에 대한 확진자 증가세 또 방향성 탐색 이런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한 2주 정도 됩니다. 한 19거래일 이렇게 상승하기까지 한 2주 정도. 그리고 1800포인트 위로 올라선 지 지금 이제 5거래일째 됐어요. 5거래일째. 제가 시간을 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경제의 여파, 충격이 이제 결과가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고, 이미 앞서 발표되었던 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또 이번에 좀 소폭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기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V자 반등은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는. 물론 종목들 중에서는 V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증시 측면에서는 V자 반등은 지금 이제 지나간 거죠. V자 반등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증시 자체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증시 자체를 밀어 올리는 데 있어서는 대형주의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대형주는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왜? 외국인 수급이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이 지난주 삼성전자를 좀 매수했다 하더라도 기관은 또 거기에다 대고 또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적으로 지수만 놓고 봐서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수보다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종목 장세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형주보다는 진짜 오래간만에 소형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소형주. 그래서 추세를 벗겨내는 조정의 추세를, 그리고 C땡땡으로 인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사업 영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또 추세 하는 사업은 틀리지만 RFHIC하고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게 바로 자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료 카톡방. 제가 오늘 장중에도 이 효성 ITX가 급등할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22평선의 변곡점 가격 이렇게 체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뜻이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미 놓쳤잖아요. 좋은 가격. 기다리셔야죠. 눌림목을 주던 아니면 뭐 기간 조정을 받아주던 다시 한번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 충동을 좀
자제,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 그러느냐? 제가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유료방, 아카데미방 좀 단기 매매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자, 변곡점 가격에서는 저항 받는 거예요. 물론, 효성 ITX가 그 저항을 또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흐름은, 시세 흐름은 단기 시세 흐름서부터 해가지고 지킬 곳은 지켜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지킬 곳을 지키지 못하고 저항받으면 가격 조정을 받는다. 조정받을 때, 또 조정을 받으면 조정 받는 대로 또 좋은 가격 기다렸다가 매수 공략 기회를 또 노려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유연한 사고로. 지금 아니면 매수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홀라당 다 팔아버리고 나면, 팔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는,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가네. 머피의 법칙인가요? 그런 본인 스스로의 징크스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팔면 올라가, 내가 사면 내려가, 그런 본인의 징크스를 만들지 마시라고.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없이. 해서 좀 기준을 갖고 유연한 사고로 대응을 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도 하시고 좋은 결과는 덤으로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 이번 주, 그리고 종목 장세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종목 내에서 또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길목을 좀 지키는 투자 전략, 그리고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열어두고 계획적인 공략, 투자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신다면 보다 조금 더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또 주중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